안나경 아나운서 프로필을 보면 나이는 89년생으로 키는 172cm라고 합니다. 학력은 숙명여자대학교를 나와 2014년에 JTBC에 입사를 하게 됐죠. 최종 면접 당시 손석희 사장이 아나운서 시험을 떨어지면 뭐 할 거냐는 질문에 JTBC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에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입사하고 2달 만에 아침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되면서 파격적인 승진을 하게 되는데요. 10개월 후에 뉴스룸 앵커로 발탁이 됐죠.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을 때 손석희 안나경 앵커가 직접 싱가포르 현지에서 뉴스룸을 진행하면서 더욱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평소 취미는 음악 감상, 등산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특히 비정상회담에 한국 대표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안나경의 결혼이나 남편은 없는 상태로 미혼이라고 하네요. 손석희 안나경 아나운서의 휴가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부터 JTBC 뉴스룸은 손석희 안나경 앵커가 보이지 않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손석희 앵커와 안나경 아나운서의 부재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올랐고, 김필규 기자는 이날 뉴스룸을 대신 진행하면서 손석희 안나경 앵커의 휴가 소식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2월 설 연휴에도 손석희 안나경 앵커 대신 김필규 기자가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손석희 안나경 앵커는 설 연휴를 맞아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손석희 앵커와 안나경 아나운서 대신 5시 정치부 회의에 출연하던 이상복 정치부장과 임소라 기자가 대신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은 날 5번이나 휴가를 간 것은 이번 손석희 사건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똑같은 날 휴가를 쓸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하필 5번이나 같은 날 휴가를 썼다는 부분에서 이번 사건에서 거론되고 있는 손석희 안나경 스캔들이 사실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같은 부서라면 같은 날 휴가를 쓰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굳이 같은 날 휴가를 5번이나 썼으니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두 사람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없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논란이 향후 지속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과거 접촉사고 당시 여성 동승자와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 관한 기사화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에게 JTBC 채용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 김웅씨 측은 접촉사고 피해자 측의 주장이라며 사고 당시 동승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손 대표 측은 동승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이에 대한 안나경 아나운서 입장, JTBC가 뉴스룸 안나경 앵커와 관련한 루머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결국 허위사실이란 소리겠죠? JTBC는 29일 현재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안나경 앵커에 대한 각종 소문은 모두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고 전했어요. 이어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고 유통하는 모든 개인과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이 밖에도 손석희 안나경 휴가 회식 등 다양한 루머가 있는데 다 명확한 사실이 아니라면 언급을 자제하는 게 좋겠어요.
손석희 문자 공개 손석희 문자 공개 김웅 기자 금전적 합의 JTBC 제안 거부 김웅 기자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했다. 김웅 기자 입장에서 4개월간 채용 논의가 무산되자 손석희 대표이사가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다른 카드를 꺼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김웅 기자는 27일 손석희 대표이사가 지난 19일 오후 1시 43분 자신의 변호인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김웅 기자가 경찰에 정식 신고를 접수한 지 6일 만에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용역 형태로 2년 계약 월 수익 1,000만 원을 보장하는 방안 세부적인 내용은 월요일 책임자 미팅을 거쳐 오후에 알려줌. 이에 따른 세부적 논의는 양측 대리인 간에 진행해 다음 주 중 마무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김웅 기자는 같은 날 저녁 10시 20분 일체의 금전적 합의, JTBC 측이 제안한 투자, 용역 거래 등 거부한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석희 대표이사와 김웅 기자를 둘러싼 폭행 의혹은 지난 24일 처음 불거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웅 기자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김웅 기자는 손석희 대표이사에게 얼굴을 수차례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또 손석희 대표이사와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석희 대표이사는 JTBC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손석희 대표이사는 김웅을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사 JTBC는 이러한 손석희 대표이사의 입장을 존중하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MBN 뉴스8에서는 두 남성의 대화가 남긴 손석희 녹취록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더불어 김웅 기자는 인터뷰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감정 싸움 발단이 된 2017년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다. 김웅 기자에 따르면 손석희 대표이사 차량에는 여성이 동석하고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대에서도 손석희 대표이사는 2017년 4월 쌍방 합의를 한 사안이라며 김웅 씨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고 했다. 기사화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반박,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JTBC는 이번 사안을 둘러싼 모든 가짜 뉴스 작성자와 유포자, 이를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매체에 대해선 추가 고소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전했습니다. 손석희 대표이사가 자신의 팬카페에 긴 싸움을 시작할 것 같다는 글을 게재하며 진실 공방을 예고한 상황에서 김웅 기자의 문자 공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쏠린다고 합니다.